예, 이제 우리 교재를 보면서 조금 전까지 얘기했던 내용들 다시 한번 리뷰해 보도록 할게요. 자, 내용 한번 따라와 주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목차는 그냥 이 정도 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블록체인의 개념 그래가지고 이제 파트 1 진행을 할 건데요. 뭐 탄생 배경, 그다음에 블록체인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 가상화폐와 블록체인의 관계, 그다음 비트코인에서는 블록체인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 정도 내용을 아마 오전에 했던 것과 거의 같은 내용일 겁니다. 지금 한 두세 시간 진행을 했잖아요. 계속 보겠습니다. 먼저는 블록체인 탄생 배경인데요. 요거는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별히 설명이 필요하다기보다는 대부분의 어떤 금융이라든지 자산을 관리하는 시스템들이 중앙에서 관리를 하고 중앙에서 통제를 했는데 잘 될 줄 알았는데 자꾸 망하고 안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나온 대로 이런 얘기가 있는 거죠. 중앙에서 많이 이런 것들을 했는데 중앙에 대한 신뢰가 붕괴되었다. 은행에 대한 신뢰가 붕괴되었다. 그래가지고 계속 믿어도 되는 거야? 이런 어떤 흐름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뭐그 정도 내용이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사토시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게 일본 사람인지 누군지 아직 실체는 모르는 것 같아요. 아무튼 사토시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중앙기관의 보증 없이 개입 없이 개인 간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는 전자화폐를 제시했어요. 이게 비트코인이라는 거죠. 근데 정확히 말씀드리면 블록체인과 함께 나온 거죠. 그러니까 두 개는 다르다는 얘기를 이미 드렸습니다. 그쵸? 그리고 나서 이 사토시라는 사람이요. 블록체인 베스터라는 논문을 만들면서 논문을 발표하면서요. 비트코인을 그 사례로 삼게 개발해가 제시를 했고요. 그때 처음으로 제네시스 블록이라는 게 만들어졌다고 하는데요. 이 제네시스 블록은 뭐냐면요. 블록체인이잖아요. 계속 체인이 연결돼 가는 거잖아요. 그럼 어느 날 첫 번째 체인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첫 번째 블록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 첫 번째 블록을 그때 2009년에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제네시스 블록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정도 흐름 정도만 그냥 가볍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이렇게 탄생한 블록체인은요. 처음에 블록체인 1.0 비트코인 암호화폐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얘기가 막 시작된 블록체인 1.0이 있었는데요. 그 다음에 계속 발전하면서 스마트 컨트랙트라는 것을 들고 나온 블록체인 2.0 그쵸? 그 이후에는 또 어떤 일로 가고 있냐면요. 이제 이거예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이미 했던 얘기니까. 제가 그런 얘기 들었죠. 초기 블록체인 1.0 비트코인은 난이도라는 것을 10분의 하나 정도씩 블록이 만들도록 했잖아요. 그쵸? 또는 어차피 노드 간에 열심히 하는 거니까 그거보다 더 빨리 블록을 만든다고 해도요. 초 단위로 만들기 힘들 거예요. 그러면 어떠한 블록체인, 그러니까 어떠한 서비스는 10분의 하나나 분 단위로 블록이 만들어져서는 도대체 안 되는 서비스들이 나올 거예요. 대표적으로 상거래 같은 경우.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블록체인의 주요 특징을 유지하면서 자체적으로 뭔가 아까는 작업 증명이라고 그랬잖아요. 자체적으로 블록을 생성하고 검증하는 시스템을 별도로 가져면 어떡할까? 어떨까라는 고민거리들이 나오겠죠. 예, 그렇게 해서 점점 프라이비트, 우리들만의 블록체인 또는 A라는 기관과 B라는 기관이 협동을 해서 새로운 플랫폼을 만들고요. 그 플랫폼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블록체인 기반의 서비스를 확대해보자. 이런 컨소시엄 방식의 블록체인 이런 것들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당연한 발전 동향이겠지요. 예, 그런 흐름들을 얘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됐죠? 계속 볼게요. 예,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면은요, 이제 블록체인이 무엇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게요. 블록체인은 P2P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거래 장부를 복제하고 분산해서 관리하는 기술이다. 이미 얘기했었죠. 블록이라는 것이 거래 장부 또는 데이터를 관리하는 그 어떤 단위라고 그랬잖아요. 이런 것들이 체인으로 묶여 있고 P2P 네트워크에 참여한 사람들이 분산해서 공용해서 관리하고 저장한다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말로 하게 되면요. P2P 네트워크 상에 노드의 수만큼 참여한 사람만큼 복제되어 분산해서 관리되는 공개 거래 장부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쵸? 이렇게 블록체인은 이제 데이터 관리가 되는데요. 자, 이제부터 지금 제가 찝어드리고 밑줄 그어 드리는 것들이 이미 했던 내용들인데 연계가 돼서 기억이 되는지 한번 확인해 봐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자,
예,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그 블록체인의 데이터 관리 방법에 있어서요. 이제 요 부분 우리 교재 7페이지 보고 있는 겁니다. 데이터를 블록으로 구성하고 아까 했던 얘기인 거죠. 블록으로 구성하고 데이터를 블록으로 구성을 하고 그쵸? 체인 형태의 연결고리로 관리한다. 헤더가 있는데 헤더의 해시값이 다음 블록에 하나의 필드로 들어간다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기억나시죠? 자,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리고 또 하나는 각각의 데이터가 머클트리라는 형식으로 구성이 되고 그 머클트리 루트를 헤더에 넣기 때문에 그쵸? 변조, 임의 수정을 방지하거나 또는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또 역시 기억나나 봐주세요. 난이도와 해시 퍼즐을 통한 논수 값을 계산하는 것을 통해서 임의 변조와 만약에 악의적으로 뭔가를 바꾸려고 했을 때 변경할 것들을 너무나 많게 만들어서 임의 수정을 방지한다라는 얘기를 드렸잖아요. 그죠? 예.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해시 값을 이용한 체인 구조와 논수값, 작업 증명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임의 수정을 방지한다. 얘기도 드렸습니다. 됐죠? 이렇게 관리되는 블록체인은 P2P 네트워크상에서 분산이 돼서 저장이 돼서 관리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예, 아까 했던 얘기들을 그대로 그냥 다시 적어 놓은 것 뿐입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런 비트코인은요, 암호화폐라든지 또는 암호화폐뿐만 아니라 최근에 보면은 왜 그 저작권 그런 얘기 하잖아요. 거래 같은 얘기 하잖아요. 그런 모든 것들을 탈중앙화된 상황에서 관리한다, 기록한다. 이렇게 서비스 응용 사례가 되겠습니다. 최근에는 우리 뒤에 나오긴 하는데요. DID라고 해가지고요. 디센탈라이즈드 탈중앙화된 상태에서 개인의 신원 정보를 어떻게 블록체인상에서 저장하고 관리하고 사용할 것이냐 이런 내용까지도 가고 있습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블록체인과 비트코인에 대해서 얘기를 드릴 텐데요. 이 부분은 퉁쳐서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요. 두 개는 다르다. 비트코인의 기반 기술이 블록체인이다. 다만 블록체인은 1.0 기준으로 비트코인과 함께 발표가 되다 보니 필요한 요소 기술과 동작하는 방식이 거의 유사하다. 이 정도 내용인 겁니다. 됐죠? 다 했던 얘기를 드리니까 간단하게 이제 이 정도만 말씀드리고 넘어갈게요. 또 비록 했던 얘기긴 하지만 이따가 그 항목 기술 요소에 대한 설명이 나올 때는 다시 한번 반복해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나온 블록체인의 장점만 밑줄 긋게요. 탈중앙화, 중앙에서 개입하지 않고 분산해서 관리한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인프라 구축 비용이라든지 중개 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다고 해요. 근데 이거는 이제 교과서에 있는 내용이니까 이렇게 설명을 드리지만 어찌 보면 P2P를 운영하고 그 다음에 참석한 사람들이 작업 증명을 하기 위해서 전기를 소모하고라는 전체적인 관점에 봤을 때는 이게 정말 전체적으로는 뭐 비용이 세이브 되는 건가 이런 생각들도 일부 있습니다. 하지만 교과서적으로는 인프라를 만들고 즉 중앙 통제가 없으니까 인프라를 구축하거나 수수료 이런 것들에 대한 절감을 꾀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보안성은 이미 이 얘기를 드렸죠. 분산돼서 저장되고 참여자들이 직접 작업 증명을 통해 가지고 이 데이터가 올바른지 아닌지를 확인하고 작업 증명은 아까 말씀드린 그 해시 퍼즐 말하는 거고요. 그 해시 퍼즐에 따라서 헤더가 잘 구성되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런 것들을 통해서 뭐라 그럴까? 변경 사항들을 볼 수 있고 정상적인 데이터인지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보안성이 높다 이런 얘기인 거고요. 또 대체적으로 이런 블록체인과 관련된 부분은요. 퍼블릭을 기준으로 했을 때 주로 오픈소스로 많이 되어 있습니다. 컨소시엄이나 프라이빗으로 가더라도요. 보통은 API들을 개방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거든요. 예, 그 정도 기억해 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투명성, 예,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으니까. 신속성은 이건 약간 좀 애매한 부분이기도 해요. 교과서에 따르면 거래 승인과 기록이 자동으로 실행되기 때문에 신속하다고 하지만 필연적으로 작업 증명 같은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중앙에서 통제하는 것만큼 거래 체결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시간이 더 걸릴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일단은 교과서에 있는 내용 그대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반대급부도 있다는 것은 균형 있게 생각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자, 단점 당연히 나옵니다. 처리 속도 느리겠죠. 아까 해시 퍼즐 얘기했으니까. 저장 공간 이거 보세요. 저장 공간은 뭐냐면요. 블록 체인이잖아요. 이 모든 것이 이상 없는지 증명하려고 그러면요. 아까 말씀드린 91년대에 나온 그 제네시스 블록부터 지금까지 모든 블록을 다 저장하고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예, 뒤에 다시 나옵니다. 저장 공간이 당연히 낭비가 심하죠.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면은 모든 것을 다 저장할 수 없는 상황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뒤로 가면 작업 증명에 참여하는 노드와 단순히 이용하는 노드로 분리되기도 합니다. 아무튼 저장 공간의 낭비 또는 저장 공간의 부담이 클 수밖에 없겠지요. 자, 그 다음에 비가역성이 있는데 이건 뭐냐면요. 이거예요. 한 번 저장된 건 바꿀 수 없다라는 겁니다. 아차, 내가 잘못해가지고 기록을 잘못했어. 그래도 변경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죠? 우리 해시 퍼즐과 블록체인이라는 관계를 보면 데이터 하나를 바꾸는 게 얼마나 큰 파급 효과를 주는지 알고 있잖아요. 아예 바꿀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 비가역성이 보안적인 측면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장점이 되겠지만 운영하는 측면에서는 부담스러움이 될 수도 있죠. 그래서 단점과 고려사항으로 나오기도 한다는 겁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초기에는요, 퍼블릭 블록체인이 많이 나왔어요. 퍼블릭.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누구나 작업 증명, 해시 퍼즐이라고 말씀드린 그것도 할 수 있고 데이터도 검증할 수 있고 이런 거죠. 근데 이게 시간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몇 가지 제약 사항들을 고려하다 보니까 프라이빗으로 허가된 기관만 참여하고 허가된 사람들만 참여하고 또 하나 모든 사람이 참여하더라도 작업 증명 같은 특정한 것들은 허가된 노드와 허가된 기관과 허가된 컴퓨팅 자원을 갖고 있는 쪽에서만 할 수 있도록 해서 성능을 높이는 그런 식으로 분리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했죠? 그래서 이 내용들은 한번 읽어봐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입장에서는 퍼블릭으로 갔지만 최근에는 프라이빗 또는 컨소시움의 트렌드로 가고 있다. 이 정도만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좀 더 빨리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블록체인의 전체 구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P2P 네트워크 당연히 노드들 간의 포함을 노드들 간의 상호 간의 협력을 하니까요. 자, 또 하나는 참여하는 노드가 있겠죠? 참여하는 노드. 자, 그리고 나서요. 여기 보시면 노드들은 당연히 이렇게 참여가 돼서 P2P 상에서 블록체인을 관리하고 통신도 하고 합의도 하고 할 텐데 작업 증명도 하고 할 텐데 이 노드들이 어떤 거는 라우팅만 하고 어떤 거는 전체 역할을 하고 어떤 거는 데이터만 관리하고 어떤 것들은 가볍게 참여하는 노드로 역할이 구분될 수 있다. 왜? 아까 말씀드린 블록체인의 그런 단점과 고려사항들 때문에. 대신에 노드 수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요. 이 참여한 전체 네트워크 연산 능력과 검증 능력이 향상되겠죠. 왜냐하면 같은 블록체인을 검증하는 녀석들이 많아지니까. 그러니까 해킹 가능성은 더 낮아지겠죠.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DB가 지금 200기가 이상이라고 합니다. 그 정도 내용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보시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주요 기술은 당연히 암호화 기술, 이전에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개인키, 공개키, 전자서명 당연히 기억해 주셔야 돼요. 해시, 그쵸? 데이터 무결성을 점검하고 그 다음에 해시 퍼즐을 통해서 작업 증명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작업 증명은 이거 같아요. 자,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작업을 증명한다는 것은 그게 맞냐 틀리는 것을 증명한다는 거잖아요. 그쵸? 그리고 합의를 한다는 거는 그 새로운 블록 있죠. 그 새로운 블록. 새로운 블록이 정상적인 블록이기 때문에 우리 블록체인 상에서 인정을 하겠다라는 것을 서로 합의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기준이 필요하죠. 기준. 이게 조금 애매하고 처음 들으면 좀 난처할 수도 있는데요. 그 기준이 해시 퍼즐이 되는 거예요. 즉 뭐냐면요. 누군가가 자기의 자원과 전기와 CPU 파워를 열심히 써서 난이도를 만족하는 논스 값을 얻었어요. 새로운 블록을 만들었잖아요. 그 작업을 했다라는 거, CPU 자원을 썼다라는 거, 그 행위 자체를 인정해주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작업 증명이고요. 그 행위가 완전히 돼서 누군가가 나 만들었어요 라고 해서 해주잖아요. 그러면 그 블록을 그 블록을 전파해 받은 사람들, 전송받은 사람들이, 노드들이 기존의 블록과 연결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쵸? 연결해서 봤더니, 이전 블록의 헤더의 해시 값도 잘 들어가 있고, 난이도에 따라서 해시 값이 잘 만들어지도록 논스 값도 잘 들어가 있고, 만족! 하고 합의를 한다라는 겁니다. 재밌죠? 무슨 수학적으로 계산하는 게 아니라 CPU 파워를 열심히 이용을 해가지고 논스 값을 구하는 그 행위 자체 이것을 인정해 주도록 했다라는 겁니다. 했죠? 예.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해시 알고리즘 중에 이제 대표적으로 SH256을 사용을 합니다. 그쵸? 자, 그래서 합의 알고리즘이라는 얘기도 나오는데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작업 증명이라는 거, PC 파워를 열심히 써가지고 논스 값을 구하는 거, 난이도를 만족하는 해시 값을 만들어낸 거, 그게 작업 증명이라고도 하는 거예요. 이 뒤에 자산 증명은 뒤에 또 나오는데 미리 말씀드리면요. 이거예요. 작업 증명으로 하다 보니까 좀 부담스러워지기 시작을 한 거예요.
왜냐면 CPU 파워가 들고, 그쵸? 결국은 CPU 파워뿐만 아니라 이거는 결국은 작업 증명, 즉 이거죠. 채굴을 잘하는 사람이 돈을 벌 수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수수료를 얻는 거니까. 그러니까 불리하다는 거예요. 재산 증명은 뭐냐면요. 더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작업 증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더 주겠다. 이런 식으로 보완된 방식들이 더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자산 증명은 좀 어려울 수 있어요. 하지만 작업 증명은 이미 설명을 드렸죠. 해시 퍼즐이라는 부분, 그게 작업 증명으로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작업 증명하는 방식, 합의 알고리즘도 POS, POW, POS 이런 방식으로 계속 발전해 나가는 거예요. 어떻게? 블록체인을 유지하고 블록체인의 탈중앙화된 상태에서 분산 장부를 안전하게 관리하겠다라는 이 취지는 계속해서 유지하면서 블록체인의 단점들, 고려 사항들, 예를 들면 작업 증명에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 예를 들면 이런 것들 있잖아요. 예. 그런 것들을 보완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식들이 더 발전되고 있다는 거죠. 이건 이제 동향이 되는 거죠. 자, 계속 보겠습니다. 그리고 블록체인의 세부 구성 요소로 해가지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내용입니다. 이건 두 가지만 기억하면 돼요. 이전 블록의 헤더의 해시값이 이후 블록의 헤더의 필드로 들어간다. 그 내용 그려드린 거. 그쵸? 머플트리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 정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미 설명드린 내용이니까요. 자, 그 다음에 블록체인의 세부 구성 요소로서 블록은 이제 말씀드렸고요. 논스 값, 타임 스탬프, 이게 시간, 블록이 새로 만들어지는 시간, 머플트리 루트, 해시 함수 다 얘기가 됐던 상황이죠. 이전 과정에서. 예, 그러니까 이 부분은 눈으로 확인하고 넘어가는 거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냥 이렇게 텍스트 입력하고 그림 그려서 막 설명드렸던 한 두세 시간에 걸쳐서 설명했던 그 내용이 블록체인의 대부분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교과서, 즉 우리 문서 형식으로 정리해놨다. 이 정도만 확인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 갈게요. 자, 가상화폐와 블록체인 얘기인데요. 가상화폐와 블록체인 방식인데 이거는 요 정도만인 거예요. 가상화폐가 되기 위해서는요. 소유권도 기술을 디스크립션 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 소유권을 보호할 수도 있어야 되고요. 거래를 승인할 수도 있고요. 이 장부들을 관리할 수 있고요. 변조를 방지할 수 있어야 하는 특징이 있어야 한답니다. 그래야 가상화폐를 라는 것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러한 것들을 블록체인에서는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대칭키, 공개키, 해시 알고리즘, 디지털 서명 이야기 드렸죠? 디지털 서명해가지고 지금 이 거래 또는 이 데이터가 누가 했다라는 것을 증명한다고 했잖아요. 데이터 이력은 블록체인 간에 들어가고 있으니까 관리가 되는 거고요. 합의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머클트리 블록체인, 해시퍼즐 보상, 해시퍼즐까지 해가지고요. 이러한 내용들을 통해 가지고 가상화폐를 지원하고요. 마지막 보상은 뭐냐면요, 이거예요. 그렇게 작업 증명한 사람한테 뭔가 보상이 필요하잖아요. 채굴을 한 사람한테 보상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안 그러면 누가 채굴을 하겠어? CPU 들어서. 그 보상이 뭐냐면요. 비트코인을 기준으로 했을 때에 채굴을 해서 새로운 블록을 만들면 첫 번째 거래 정보로 그 채굴자의 계좌한테 비트코인을 입금해 주는 게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채굴을 해서 성공을 하고 인정을 받으면 내 계좌에 비트코인이 생성이 되는 거예요. 그게 보상이 되는 거죠. 그거 재밌죠? 열심히 채굴을 하면 나는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거고 열심히 채굴하는 것 자체가 합의 알고리즘의 기반이 되는 거고 해킹을 강인하게 만드는 거고 이런 것들을 위해서 노드가 참여를 해가지고 노드가 증가하면 그만큼 안정적인 비트코인 생태계가 유지되는 거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상적으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됐죠? 그 다음에 비트코인과 블록체인 부분이 있는데요. 자, 이 부분은 또 잠시 쉬고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